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왜 MB 실세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물론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요. 우리가 다시 적폐청산 2라운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정권을 잡고 그런 다음에 저는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두 정권은 명예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15일 국힘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 1차 맞수 대결에서 이현주 후보가 박형준 후보에게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한 발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피하 식별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 거침이 없는 거죠.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입지를 굳혀가던 박형준 후보를 제대로 저격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당 이현주 후보였는데요. 이런 개싸움 전 완전 좋아합니다. 지들끼리 물고 뜯고 정말 빵 터졌는데요. 서로의 치부를 맹공격하느라 보는 이는 마치 두 사람의 고해성사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온갖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혹시 못 보셨다면 꼭 챙겨봤으면 하는데요. 정말 꿀잼이 따로 없는 거죠. 알고 보니 이현주 후보는 우리 편이었던 겁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현재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또 그 사찰에 대한 보고를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박형준 후보가 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니 이현주 후보가 박 후보의 의혹을 파고들면서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건데요. 이런 꿀잼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민주당이 거는 그 프레임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편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는요, 지난 2년 동안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치 보복의 프레임 속에서 국정원이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어요. 그때 안 나온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그리고 저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거대한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비록 이현주 의원이 그런 사람들의 생태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같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싸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같이 왜 더 싸워줘야지. 힘들게 싸우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왜 더 힘들게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 울산 부정- 우리가 왜 박 후보 때문에 그렇게 힘든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현주 후보가 되기 위한 아니에요. 이야기일 뿐이고. 저는 그래서 자, 제가 보세요. 단일화도 추진을 하고 이현주 있습니다. 후보가 되더라도 저들은 또 선거 프레임을 걸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경고를 지금- 하십시오 저한테. 아니 지금 그런 민주당의 행태와 작태에 대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저도 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가능하면 좀 더 쉽게 해야지 왜 어려운 싸움에 일부러 우리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현주 화이팅!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상대로 다른 경쟁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등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게 비판의 취지인데요. 후보마다 비판 수위는 다르지만 여당 후보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힘당 예비 후보 중에서도 이런 맥락의 문제 제기를 꺼내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 피해를 입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해 받아낸 한 장짜리 국정원 요약문건에는 박 후보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국정원이 공개해 회신한 내용 중 9개 항목에서 그가 홍보기획관을 맡았던 시기에 2건, 정무수석을 맡았던 시기에 1건 등 총 3건의 보고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국회의원, 민간인 등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박 후보가 개입됐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 거죠. 3월 초에 공개될 예정인 이명박 국정원 사찰 문건, 이어지는 국회 특검 도입 등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런 자를 부산시장으로 뽑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현주 의원 정말 잘 싸웁니다. 이렇게 쭉 싸워주시면 꼭 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네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흥신소로 만들어버리는 이 대단함,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는데요. 하기사 그 뻔뻔함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공안검사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모든 적폐의 정점에 섰던 그이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탐정사무소를 여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뭘 그렇게 캐고 다닙니까? 10만이에요? 아니면 광부입니까? 제발 국민 세금 아깝지 않게 일다운 일 좀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그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됐으면 합니다. 국힘당 곽상도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서군이 태국에 머물다가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당시 2주일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곽 의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개인정보를 내놔라 마라 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의 청와대 경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 청탁만 문제가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곽 의원은 서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검사에 민정수석에 국회의원까지 했나 봅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국가가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경호원이 경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명박근혜 때 당신이 누렸던 특혜를 생각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은 추호도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니니까요. 모 눈에 못밖에 안 보이는 거죠. 곽상도 의원 정말 애 많이 씁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예, 청와대도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 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격리 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 격리 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입니다.